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그녀는 깨어 있었다.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버텨야 할 하루가 떠올랐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침,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하루. 67세 김영희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았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같은 시간이었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의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도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은 은퇴 후 3년째 매일 아침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답은 없었죠. 1시간을 누워 있다가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것도 아니고 혼자 견디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이 집에서 산 시간은 길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낡은 부엌이 드러났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어제 저녁 먹은 그릇 하나가 그대로였습니다. 영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반찬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밥은 어제 지은 것이 남아 있었지만 식욕은 없었죠. 그래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밥 한 공기를 덜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시간 이 아파트 어디선가 누군가도 밥을 데우고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아침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영희의 식탁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밥을 떠서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삼키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반 공기를 먹고 나니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죄스러웠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은 결혼을 권했습니다. 혼자 늙으면 외로워.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혼자가 편했고 누군가에게 맞춰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주말엔 취미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다들 가족이 생기고 손주가 생기면서 바빠졌죠. 영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영희 자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달라진 것은 시간이 아니라 존재감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누군가가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달라는 후배,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상사, 점심을 같이 먹자는 동료. 하루 종일 누군가와 말을 나눴죠. 그런데 지금은 며칠째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를 건넬 때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칠 때도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영희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만 바라볼 뿐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가 웃으며 뉴스를 전했고 광고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엔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죠.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엄마, 출근길에 오르는 직장인, 운동 나온 노인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 흐름에서 멈춰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직 아침 7시였지만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선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가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1978년 21살에 처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나이에 그녀는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영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이 결정됐습니다. 회사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 점심은 12시, 퇴근은 6시. 규칙적인 생활이 영희에게는 안정감을 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 회사로 향했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영희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자 주변에서 중매를 권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전화로 같은 이야기를 했죠. 영희야,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래. 한 번만 만나봐. 영희는 몇 번 맞선을 나갔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대 남성들은 대부분 그녀가 일을 그만두길 원했습니다. 결혼하면 집안일에 전념해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5이 지나자 주변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 덕분에 중요한 업무를 맡았죠.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녀가 교육을 담당했고 상사들은 그녀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가끔 회식 자리에 나가고 주말엔 동호회 활동도 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산을 오르며 담소를 나눴죠. 혼자 사는 삶이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30이 40이 됐고 40이 50이 됐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같은 패턴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주변에서는 가끔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영희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전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65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년이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한다며 송별회를 열어줬죠.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후배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희도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희는 꽃다발을 식탁에 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고 TV 프로그램을 보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함께 밥 먹을 동료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스스로에게 물었죠. 오늘 하루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처음 몇 달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점심 약속을 잡아 만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연락이 뜸해졌죠. 동료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고 영희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이야깃거리가 없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그곳에서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영희는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폐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등산 동호회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 빠지니 두 번째는 더 쉬웠고 세 번째부턴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관계를 끊은 셈이니까요.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째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요.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로 끼니를 때우고 TV만 켜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1년이 지났을 때 영희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범했던 삶은 규칙과 함께 사라졌고 남은 건 끝없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아침은 더 이상 시작이 아니라 견뎌야 할 무게였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질문은 계속됐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은퇴 2년 차가 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 영희는 문득 이상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칠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마트에 갔을 때도 계산원에게 카드만 건넸고 화요일 우체국에서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요일은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낸 것은 아마 지난주 토요일 택배 기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게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영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입을 벌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대가 굳은 것처럼 어색하고 낯설었죠. 다시 한번 소리 내봤지만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TV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끊임없이 떠들고 웃었지만 그 소리가 자신과는 무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과 계란 2개, 시든 파 1뿌리가 전부였습니다. 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졌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영희는 냉장고 문을 닫고 라면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는 동작이 무기력했습니다. 라면을 다 먹지 못하고 반쯤 남겼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삼키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그대로 뒀습니다. 설거지는 내일 하면 되겠죠. 아니, 모레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밤 10시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누운 것이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사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4시에 다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영희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밤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반복되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눈꺼풀조차 제대로 뜨기 힘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10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 아침을 먹고 청소라도 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일어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피부는 칙칙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이게 나야? 거울 속 여자는 67세가 아니라 80세처럼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밥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식빵 한 조각을 꺼내 우유와 함께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싱크대엔 어제 남긴 라면 그릇이 그대로였고 그 옆엔 며칠 전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영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지만 집중되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뉴스는 무거웠고 드라마는 시끄러웠고 예능은 공허했습니다. 결국 TV를 끄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영희는 그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 편의점에 들르는 직장인,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지만 영희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았고 식탁에 혼자 앉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나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게 뻔했으니까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눈을 뜬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고 동시에 무언가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멀어지길 바라면서요. 그날 밤 영희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말하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고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방법을 몰랐습니다. 은퇴 3년차 겨울 영희는 창가에 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14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산책 나온 노인들. 영희는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선 영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누가 알까? 사라지고 싶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미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며칠째 전화벨이 울린 적이 없었고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택배나 고지서를 제외하면 우편함도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50개쯤 저장돼 있었지만 최근 통화 기록은 한 달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걸려온 대출 상품 안내였죠.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정순이, 명자, 경숙. 모두 학창시절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안녕, 나 영희야. 잘 지내?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뭐해? 라고 물으면 그들은 손주 이야기를 할 게 뻔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요즘 유치원에서. 영희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손주는커녕 자식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영희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먹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배가 고픈지도 잘 모르겠고 배를 채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냉장고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쯤 문득 욕실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한 달째 자르지 않아 귀 밑까지 내려왔고 흰머리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옷은 사흘째 같은 트레이닝복이었고 목둘레는 늘어나 있었죠. 내가 이렇게 됐네. 중얼거렸지만 고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꾸밀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오후 4시 영희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아래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선 엄마들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무슨 할 일이 있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하루를 채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녁 6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영희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는 것조차 귀찮았고 어둠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문득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다시 열었지만 먹을 만한 건 없었습니다. 김치도 떨어졌고 계란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되지만 나가기 싫었습니다. 결국 찬장에서 과자 한 봉지를 꺼내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켰다 끄고 창밖을 보다가 소파에 앉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뭐 하지? 내일도 오늘과 같겠죠.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밥을 대충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고. 그런 하루가 또 반복될 겁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혼자 살기로 선택한 건 맞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누구에게도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독까지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고독은 다른 것이었죠. 영희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지만 화낼 대상이 자신밖에 없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었고 상황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며칠 전 받은 청구서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 영희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었고 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청구서들을 내고 나면 뭐가 남느냐는 것이었죠. 또다시 빈 하루들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청구서를 다시 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식탁에 팔을 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만 남았습니다. 새벽 4시 영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맴돌았지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들지 못한 채 다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영희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또다시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뒤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1시간쯤 바라보다가 문득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메모지와 볼펜이 몇 자루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쓰던 것들이었죠. 영희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볼펜을 집었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죠. 종이 위에 한 글자씩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이불 개기. 5글자였습니다. 쓰고 나서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작은 목표였습니다. 이불을 개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었고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요즘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이불은 구겨진 채로 덮고 저녁에 다시 그 위에 누웠습니다. 이불 개기라도 하자. 중얼거리며 메모지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아침 8시가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영희는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오늘은 이불 개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사소한 이유였지만 그래도 이유는 이유였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구겨진 이불을 펴고 베개를 털고 시트를 반듯하게 맞췄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이불이 깔끔하게 정돈됐습니다. 영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기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죠. 메모지를 집어들고 오늘은 이불 개기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를 봤습니다. 정돈된 침대가 낯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싱크대엔 여전히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것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커튼도 열어볼까? 이불을 개고 나니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보는 햇빛이었죠.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 나온 노인들, 등교하는 아이들. 평소엔 부러웠는데 오늘은 그냥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햇빛을 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런지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통은 비어 있었고 계란도 없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시든 야채 몇 개가 전부였죠.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칠째 외출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영희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메모지와 볼펜이 거실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가져와서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내일은 마트 가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불 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내일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영희는 찬장에서 라면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계란 하나를 풀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제대로 차려 먹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짜고 매콤하고 뜨거운 맛이 입안에 퍼졌죠.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갔습니다.
쌓인 설거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오늘 계획엔 없었지만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고 헹구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시렸지만 계속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싱크대가 깨끗해졌습니다. 영희는 행주로 싱크대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반짝이는 싱크대를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후 2시 영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엔 드라마가 이어졌습니다. 평소엔 집중이 안 됐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면 속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고 등장인물들의 대사도 이해됐습니다. 1시간쯤 보다가 TV를 껐습니다. 더 보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1시간은 본 셈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다시 커튼 앞에 섰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이 되면 커튼을 쳤는데 오늘은 그대로 뒀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복도를 붉게 물들였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변했습니다. 영희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석양을 예쁘다고 느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영희는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오늘은 이불 개기 옆엔 체크 표시가 있었고 내일은 마트 가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모레는 머리 빗기. 작은 목표였지만 괜찮았습니다. 큰 목표는 지금 영희에게 버거웠으니까요. 밤 10시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이불 위에 누우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포근했고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네. 중얼거렸습니다. 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뭔가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영희는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에 깼습니다. 2시간을 더 잔 것이었죠.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메모지를 봤습니다. 내일은 마트 가기. 오늘이 내일이었습니다. 영희는 볼펜을 집었습니다. 마트에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영희는 메모지에 적힌 목표를 봤습니다. 오늘은 마트 가기.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외출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 9시 영희는 씻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수척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어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사흘째 입던 트레이닝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니 조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10시쯤 영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한 발짝 나서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긴장됐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영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길가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고 노인 2명이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누구도 영희를 쳐다보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 채소 코너로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필요한 것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1판, 우유 2팩, 김치 1통, 두부, 시금치. 하나씩 담다 보니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반찬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가 마트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순잔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앞을 지나치려다 멈춰 섰습니다. 진열된 반찬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멸치볶음, 깻잎 무침, 콩자반, 시금치 나물.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에서 7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소리는 냈습니다. 여성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영희는 진열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멸치볶음 조금만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1팩이면 돼요. 여성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았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멸치볶음을 가득 담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반찬 해먹기 귀찮죠? 여성의 말투는 편안했고 강요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혼자 먹으려니. 그럴 땐 여기 오세요. 소량으로도 팔아요. 저는 박순자예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영희 씨 자주 들러요. 신선한 거 매일 만들거든요. 영희는 반찬을 받아 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순자는 거스름 돈을 건네며 다시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영희 씨. 영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가 채워지니 안심이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영희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마트 가기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적었습니다. 내일은 동네 한 바퀴 걷기.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영희는 메모지대로 동네를 걸었습니다. 15분 정도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팠지만 완주했습니다. 목요일엔 우체국에 가서 공과금을 냈고 금요일엔 반찬 가게에 다시 들렀습니다. 순자는 영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영희 씨. 네, 콩자반 좀 주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메모지엔 목표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도서관 가기, 책 한 권 빌리기, 창문 닫기, 화분에 물 주기. 모두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씩 해내니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2층 건물의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 사이를 걷다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혼자 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책을 들고 대출대로 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원증 있으세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만들 수 있나요? 네, 신분증 주시면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신분증을 건네고 잠시 기다리니 회원증이 나왔습니다. 직원은 책을 스캔하며 말했습니다. 2주 후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좋은 책 고르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회원님. 영희는 책을 들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회원님이라는 호칭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된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영희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엔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나갔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거나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순자와는 자주 마주쳤고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서관 직원 정민도 영희를 알아봤고 책 추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영희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순자가 준 깻잎 무침이 맛있었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재밌었습니다. 내일은 동네 한 바퀴를 더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영희는 메모지를 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적힌 목표들이 빼곡했고 대부분 체크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작은 목표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영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삶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메모지를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내일은 순자 씨와 차 마시기 제안하기. 조금 두렵지만 해볼 만했습니다. 영희는 메모지를 탁자에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5월 중순 영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4시는 아니었습니다. 1시간을 더 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자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예전엔 이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막연한 공허함을 느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늘 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먹고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순자네 반찬 가게에 들러 새로 나온 나물 사고 오후엔 동네 한 바퀴 걷기.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이 영희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빈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영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순잔에서 산 미역 무침을 꺼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차리고 앉으니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예전처럼 죄스럽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 미역의 부드러운 식감, 계란의 고소한 맛. 모든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싱크대를 비추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영희도 그들처럼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9시 영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로션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반납할 책과 지갑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메모지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반찬가게, 산책. 간단한 목표였지만 이것들이 영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길 영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 벤치에 앉아 신문 보는 노인,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여성.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영희는 그 안에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됐다고 느꼈던 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영희도 이 세상의 일부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정민이 대출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책 반납하러 왔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민은 책을 스캔하며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좋았어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위로가 됐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다른 책 찾으세요. 네,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가로 안내했습니다. 이 책 어떠세요? 요즘 인기 있는 에세이예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영희는 책을 받아 들고 뒷표지를 읽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걸로 빌릴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대출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오는데 정민이 말했습니다. 회원님,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영희는 잠시 멈춰 서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도서관을 나와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순자네 반찬 가게 앞에 도착하니 순자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 씨 왔어요? 오늘 취나물 새로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순자는 반찬을 담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이뤄가는 것뿐이었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할 일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거죠. 혼자 살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할 일이 있어야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순자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걸 배우고 있어요. 반찬을 받아 들고 계산을 하는데 순자가 덤으로 깻잎 몇 장을 더 넣어줬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된장에 찍어 드세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순자씨. 별 말씀을요. 또 오세요, 영희씨. 반찬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가는 대신 영희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메모지엔 산책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는 시원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책 읽는 학생, 손주와 놀아주는 할머니.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그들처럼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메모지를 꺼내 오늘 목표들의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녁 6시 영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오늘 산 취나물을 꺼내고 냉장고에 남은 생선을 구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민의 미소, 순자의 따뜻한 말투, 공원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영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메모지를 꺼내 내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창문 닫기, 도서관에서 빌린 책 읽기, 저녁엔 순자 씨께 전화해보기. 작은 목표들이었지만 이것들이 영희를 내일로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밤 9시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예전엔 이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는 것, 순자와 통화하는 것, 산책하며 공원의 꽃을 보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있었고 정민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목표가 영희를 오늘로 불러왔습니다. 삶은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멈췄다고 생각했던 삶은 사실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었던 것이었죠. 영희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아침을 먹고 메모지에 적힌 목표를 하나씩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영희는 그 흐름 속에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잠들기 전 영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일 아침 무엇을 위해 눈을 뜰 것인가요? 영희에겐 답이 있었습니다. 작은 목표들, 그것이 그녀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매일 아침 메모지 위에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영희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